리틀 나이트메어의 어른들은 왜 이렇게까지 기괴하게 보여질까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을수록 세상은 더 무섭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존재는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등굣길에서도 교실에서도 친구들의 얼굴은 유난히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고 극도로 긴장한 저에게 일시적으로 비추어졌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염두에 두고 다시 바라본다면 리틀 나이트메어의 세계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한 여성으로 식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악몽이었습니다. 가녀린 아이는 어두컴컴한 세상을 향해 불만 있습니다. 담배는 없고요. 이렇게 억지로 웃긴 생각이라도 해야 할 만큼 세상은 아이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어두운 세상을 하나하나 밝히다 보니 아기자기한 꽃가를 뒤집어 쓴 아이도 만나게 됩니다. 식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가움을 표현하고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줍니다. 식스는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하다면 거침없이 어둠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길에는 장난감도 많고 많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식스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흔적이 많은 침대에서 식스는 잠시 천진난만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하나의 침대에서 여러 개의 침대로 늘어난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커다란 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식스는 침대 아래 숨어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조심스럽게 도망치던 와중에 침대 위에 놓인 아이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던 중에 식스에게 갑자기 고통이 찾아옵니다. 숨이 차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통의 정체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배고픔은 점점 심해집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창살 밖의 여자아이가 음식을 건네줍니다. 식스는 허겁지겁 그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버튼을 누르자 괴물이 나온 방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잠든 아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고픔은 괴물과 같이 식스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한참을 고민한 나 자신도 생각납니다. 만약 내가 식스와 같은 환경에 놓인다면 나는 어떠할지, 저렇게 불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픔은 점점 심해지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다가옵니다. 이상한 노랫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발견하지만 위험해 보입니다. 배고픔과 덫이라는 두려움 중에서 식스는 배고픔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식스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는 여러 아이가 철창에 갇혀 있고 한 아이가 끌려갑니다. 도축장의 한 동물이 인간에게 끌려가는 동족을 바라본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게 괴물이 나가길 기다린 식스는 안간힘을 다해서 철창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식스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아이들을 밟고 올라서며 도구로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혼자라도 벗어났지만 잡혀간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포장되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이들은 포장되어지고 끔찍하게 갈고리에 걸려서 고깃덩어리처럼 보내집니다. 만약 식스가 저 괴물에게서 도망치다가 다시 붙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끔찍한 악몽을 꾸고 다시 깨어납니다. 식스는 도망가다가 괴물의 새로운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인형에 태엽을 감아서 내려놓는 모습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식스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지만 괴물은 식스를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란 안전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의미할까요? 식스는 점점 괴물에 대해서도 알아갑니다. 괴물은 후각과 청각에 예민하지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식스는 괴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괴물을 유인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TV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감상하는 괴물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인간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식스는 가야 할 길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정말 너무나 두려운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식스가 다가오자 쥐 한 마리가 도망가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배고픔은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굶주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허기를 달랠 수만 있다면 식스는 그렇게 잡아채고 잡아먹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철창이라는 덫을 놓고 그 덫을 처리하던 괴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찾아올 굶주림에 대비하기 위해 식스는 당근을 하러 갑니다. 그 길에서 새로운 괴물이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에게 잡혀서 고깃덩어리로 손질당하는 악몽도 꾸게 됩니다.
사실 이 괴물은 행동만 바라본다면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선을 칼로 자르고 손질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식스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동족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포대도 거침없이 갈아버립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인간적인 모습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흉물스럽게 생긴 괴물들은 항상 식스보다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식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와인을 선물합니다. 갈고리에 매달리면 위험하다고 알려주며 와인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스는 괴물들보다 위에 있고 괴물들은 식스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식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저 높은 곳에는 무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배에 있었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괴물을 맞이합니다. 괴물들은 마치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스는 다시 그들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식스의 위에는 괴물들이 지나가고 그 위에는 한 여성이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따뜻한 음식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괴물들은 식스를 보면 참지 못하고 달려듭니다. 가장 아래에서 도망만 다니던 식스는 어느덧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식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괴물들의 추격은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식스를 쫓아오는 저 괴물들도 어쩌면 덫에 걸린 쥐를 잡던 식스와 같은 마음일까요? 수많은 괴물들이 정말 숨막히게 따라옵니다. 식스는 점점 지치고 숨이 차오릅니다.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악몽을 꾼 식스는 다시 가야 할 길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굶주림이 식스를 괴롭힙니다.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음식이나 덫에 걸린 쥐, 뭐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꽃갈 친구 앞에 소세지가 있습니다. 친구는 소세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식스는 그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식스는 이제 평범하게는 채울 수 없는 곳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스는 더 높은 곳을 갈망합니다.
식스는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알 수 없는 여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거울을 품 안에 조심스럽게 챙깁니다. 아니, 던집니다. 아니, 챙깁니다. 마침내 식스는 같은 높이에서 여성을 마주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은 식스를 공격하지만 식스는 빛을 반사해서 반격합니다. 마침내 식스는 그 여성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극심한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식스는 이제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포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이 식스를 감쌉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문이 열려도 식스는 두렵지 않습니다. 괴물들이 다가오면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식스가 올라가고자 했던 곳은 어쩌면 안전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식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식스는 결과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걸까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극히도 평범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식스의 뒤로 그동안 만났던 많은 꽃갈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라가는 식스를 바라보기만 할 뿐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스가 올라온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높은 굴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키드입니다. 키드 역시 항상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정말 낯이 익은 장소에서 키드가 깨어납니다. 키드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익숙한 하나의 침대를 지나칩니다. 이렇게 식스가 지나온 자리를 키드는 거꾸로 거스릅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들고 있는 왠지 익숙한 소녀를 따라갑니다. 저 소녀는 어쩌면 식스에게 음식을 건네준 그 소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키드는 소녀를 따라갑니다. 저 소녀는 미리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간에서 식스는 올라가고 키드는 내려갑니다. 어쩌면 식스와 키드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키드는 소녀를 따라가지만 소녀는 없고 손전등만 남아 있습니다. 소녀는 식스에게도 키드에게도 똑같이 하나씩 주었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던 키드는 갑자기 높은 곳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식스 대신 잡혀간 것은 키드였습니다. 고깃덩어리처럼 걸려진 키드는 안간힘을 다해서 빠져나옵니다. 떨어진 키드를 꽃갈 친구들이 맞이해줍니다. 꽃갈 친구들은 키드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함께 어두운 곳도 헤쳐나가고 함께 발견한 발전소를 키드가 가동시키고 꽃갈 친구들은 석탄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키드는 올라갑니다. 항상 혼자의 힘으로 올라가던 식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키드는 꽃갈 친구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장애물을 치우고 조그마한 구멍을 지나서 따뜻한 공간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겐 잠시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키드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남겨준 손전등으로 어둠을 헤쳐나가며 알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에는 무서운 여성이 타고 있었고 키드는 그 여성과 함께 알 수 없는 공간을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새 키드는 잠들었고 깨어났을 땐 혼자였습니다. 키드가 도망치려는 곳에는 그 여성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괴물들의 흔적도 있습니다. 키드는 소녀가 남겨준 손전등으로 악령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쫓아오는 악령들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는 무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건 키드였습니다. 키드는 그 여성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히고야 맙니다. 붙잡힌 키드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여성에게 붙잡히고 키드는 꽃가를 쓴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그 많은 꽃가를 쓴 아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도망치던 키드는 다시 식스의 길을 거슬러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한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리틀 나이트메어는 외로운 악마로 남겨진 식스와 마지막까지 인간이었던 키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